여보, 당신 맞지? 저를 아시는가? 와인잔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혼식장 VIP룸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중년 남자의 손이 우아하게 잔을 돌리고 있었죠. 은혜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습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만의 독특한 버릇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소개받은 정우진. 그는 은혜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그것도 외동딸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주 전부터 시작됐죠. 고개 좀만 더 숙여주세요. 은혜는 손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자르며 말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작은 미용실 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오후 3시 주말의 미용실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사장님, 따님 결혼식이 이제 2주 남았다며요? 축하해요. 단골 손님이 거울 너머로 은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혜도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손님을 배웅하고 난 뒤 은혜는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50대 초반의 나이답게 눈가에는 주름이 자리 잡았고 손은 오랜 미용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구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아이의 손을 잡은 아빠의 모습, 은혜의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딸아이 수아의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 민우가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민우가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엄마. 문이 열리며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였어요. 27살의 딸은 패션 디자이너답게 감각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수아야, 일 끝났어? 응. 오늘 청첩장 최종 확인하러 왔어. 수아는 가방에서 청첩장 샘플을 꺼냈습니다. 은혜가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예쁘게 디자인된 청첩장이었죠. 잘 나왔네. 우리 딸 솜씨야. 엄마가 봐줘서 그렇지. 수아는 엄마 옆에 앉으며 청첩장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수아는 청첩장에 신랑 신부 부모 이름이 적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신부 측에는 어머니 이름만 적혀 있었죠. 아빠가 계셨다면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은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의 손이 차가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엄마는 행복해. 그래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수아야, 내 결혼식은 기쁜 날이야. 슬퍼하지 마. 하지만 은혜 자신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혜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죠. 뚜껑을 여니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민우가 썼던 시계. 은혜는 가족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수아가 17살 때 찍은 마지막 가족사진이었어요.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수아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있었죠. 은혜 자신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가요. 은혜가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보고 싶어요. 많이.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부산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던 날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녀올게. 이틀이면 와. 조심해서 다녀와요. 수아한테 부산 과자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우리 딸 것 꼭 사올게. 민우는 늘 그렇듯 은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출장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서은혜 씨 맞으십니까? 남편분 강민우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충격을 은혜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고속버스 전복 사고였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전복되며 화재까지 발생했죠. 민우의 가방과 신분증으로 신원이 확인됐지만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17살의 수아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복 입은 어린 딸이 상주가 되어야 했던 그날을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아빠 정말 안 오는 거야? 응. 수아야.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날 이후 은혜와 수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혜는 미용 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을 차렸고 수아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어요. 둘이서 의지하며 10년을 살아왔죠. 은혜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지는 꺼내 손에 쥐었어요. 민우와 함께 맞춘 커플링이었죠. 여보, 수아 결혼식 때 꼭 봐줘요. 하늘에서라도. 은혜는 반지를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주 후면 딸이 시집을 갑니다. 기쁜 일이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혼자서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준비한 놀라운 반전을요. 딸의 결혼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10년 전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민우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거실을 서성였어요. 여보, 양말 어디 뒀어? 서랍 위에 있어요. 은혜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았죠. 고속버스로 4시간이나 가는 길이라 배고플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아빠, 부산 가면 꼭 씨앗 호떡 사와. 약속이야? 17살 수아가 교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알았어. 우리 딸 것 10개 사올게. 5개면 돼. 엄마 드릴 거니까. 수아의 말에 민우와 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죠. 민우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이었습니다. 부산의 큰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장이었어요. 성공하면 승진도 기대할 수 있었죠. 잘 다녀와요. 조심해서. 현관문 앞에서 은혜가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틀이면 와. 걱정 마. 회에 잘하고 오세요. 민우는 늘 그렇듯 은혜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은혜도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남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민우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혜가 싸준 김밥을 꺼냈죠. 한 입 베어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노트북을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했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세차게 내렸죠. 승객들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겠지? 옆자리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도 창밖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험해요.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승객들이 이리저리 튕겨나갔죠. 민우는 충격으로 좌석에서 튕겨나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버스는 전복되며 가드레일을 뚫고 산비탈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몇 바퀴를 구르다 나무에 걸려 겨우 멈췄죠. 민우는 깨진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산속 깊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가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혜, 수아. 그리고 모든 게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복된 버스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연료가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순식간에 버스 전체가 불에 휩싸였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너무 거셌어요. 버스 안에 있던 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불에 타버린 버스 잔해에서 가방과 소지품들을 찾아냈어요. 민우의 가방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경찰은 그것으로 신원을 확인했어요. 강민우 씨 맞습니까? 사고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은혜에게 전화가 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은혜는 휴대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은혜 씨 맞으십니까? 경찰입니다. 그 순간 은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분 강민우 씨가 고속버스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은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엄마를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혜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야, 아빠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는 딸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수아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들리는 경찰의 말을 듣고 알았죠. 아빠가 어떻게 됐어? 엄마 말해봐. 은혜는 대답 대신 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살 수아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오는 거지?
수아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혜는 딸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강해야 했어요. 수아야, 울지 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하지만 은혜 자신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에 만나 15년을 함께한 남편.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다니. 장례를 치른 후 은혜와 수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막막해졌어요.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죠. 은혜는 미용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라도 배워야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수아는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도 했죠. 17살 소녀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돈 아끼자. 안 돼. 넌 공부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어엿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은혜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슴 한구석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우가 그날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다만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은혜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었죠. 기쁘면서도 왠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 예뻐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우리 딸이 제일 예쁘지. 울면 안 돼요. 화장 다 지워져요. 수아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수아야, 행복하렴. 네, 엄마도 행복하세요. 오전 11시였습니다. 은혜는 예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복의 옷고름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축하합니다. 신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은혜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유독 외로워 보였거든요. 신랑 측 혼주는 부부가 함께 서 있는데 자신은 홀로였으니까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신랑 측 하객들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혜는 정중하게 답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정 회장님 오신다. 직접 오시다니 대단하네. 은혜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노신사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인 정 회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은혜의 시선은 정 회장이 아닌 그 옆에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품격이 묻어났죠.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이었어요. 은혜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현실감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남편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 모양, 눈매, 콧날, 입모양. 모든 게 일치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은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죽었어요. 10년 전에 장례까지 치렀죠.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사모님, 이쪽은 저희 회사 부회장이신 정우진 부회장님이십니다. 정 회장이 은혜에게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은혜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우진? 민우가 아니라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까지 민우와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차분한 어조.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은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진이라 불린 그 남자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죠. 나를 모르는 걸까? 정말 다른 사람인 걸까? 은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볼 틈도 없이 두 사람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신부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식장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방금 본 게 환상일까?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본 걸까? 아니에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민우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했죠. 예식 시작 종이 울렸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주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을 힐끗 봤죠. 정 회장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뒤에 정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은혜는 자꾸만 그쪽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정우진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앉아 있는 자세, 손을 모은 모양, 고개를 약간 갸웃하는 버릇. 모든 게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가 신랑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죠. 온 신경이 정우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어요. 하지만 은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진만 바라봤죠. 그때였습니다. 정우진이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어요. 예식장이 더운 건지 땀이 난 모양이었죠. 은혜는 그 동작을 보는 순간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손수건을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마를 닦는 동작. 민우의 습관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닦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반대였어요. 왼손잡이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오른손잡이지만 일부 동작은 반대로 했죠. 정우진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연일까? 단순히 닮은 사람일까? 은혜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은혜는 기계적으로 자리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정우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가 계속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은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촬영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혜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우진을 찾았어요.
그는 정 회장과 함께 VIP룸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저 사람이 정말 민우인지.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가까이서 확인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신랑 아버지의 동료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은혜는 잠시 고민하다가 예식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VIP룸에 음료 좀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괜찮으시면요. 은혜는 음료 트레이를 들고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정 회장과 정우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음료 가져왔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이 반갑게 손짓했어요. 아, 사모님. 직접 오셨네요. 앉으세요. 은혜는 트레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진과의 거리가 불과 1미터도 되지 않았죠.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은혜는 정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정우진은 은혜의 시선을 느꼈는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은혜는 확신했습니다. 눈빛, 눈동자의 색깔, 속눈썹의 모양까지 분명히 민우였어요. 하지만 정우진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은혜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